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뭐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배터리 위주의 그 화학 에너지스트들은 좀 이걸 긍정적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방 산업이니까. 그치. 예. 근데 자동차 에너지 입장인 내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생각을 완전히 뭐 어쩌면 노출했고, 나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드렸거든요. 그냥 단가를 되게 내리고 싶어 하는구나. 단가이지만 사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원가죠. 원가. 그러니까 네. 그래야 자기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네, 시장 장악력을 이제 펼치기 위한 전략인 거고. 길게 보면 자체 생산하겠다. 뭐 이게 얘기랑 두 가지. 그게 길지도 않아요.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 안에 이제 자체 생산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고, 이제 규모도 사실 좀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여튼 좀 배터리의 시사점을 우리 유지윤 연구원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 원가를 이제 56% 가량 하락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25,000불에 해당하는 이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배터리 자체 생산 능력 확보.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외에도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배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소재 혁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재 자체에서 또는 이제 지금 상용화 단계에 이른 소재 자체에서 크게 바뀌었던 건 아닌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소재보다는 이제 제조 관점에서 원가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셀 디자인을 이제 변경 이제 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셀 비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과 차량을 통합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 팩토리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장 자동화, 즉 생산성을 이제 현격하게 끌어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원가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지금 56%가량 이제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린다라면은 지금 일단 킬로와트 시당 130불, 140불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실제 투입되고 있는 이제 생산 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토막을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연기관보다 더 수익성을 많이 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연기관이랑 이제 코스트 페리티로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게 100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이 100불을 향해서 지금까지 로드맵들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도달한 업체는 지금까지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재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시사점은 일단은 이제 생산 공정에 있어서 개선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셀 비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보시면 셀 모듈 팩,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갑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셀 모듈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부품 업체나 완성차로 보냅니다. 보통 이제 부품 업체로 가요.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은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 셀 비클 인티그레이션, 셀 투 팩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팩 부분은 사실상 통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듈도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 성능을 이제 현격하게 개선시키는 이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소개가 된 이제 줄어드는 이제 부분은 이제 주행거리랑 원가 각각 14%랑 이제 7%씩 이 셀 통합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조 기술을 통해서 원가 혁신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 디자인이랑 이제 셀 팩토리까지 합하게 되면은 원가 하락폭인 32%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예,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는 소재고 나머지는 이제 차량 내부에서의 이제 디자인 구조 변경 아니면 이제 생산성 향상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제 되어 있었던 적은 없었고, 근데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하는 이제 산업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팩인데 그 부분이 이제 통합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들이 감축되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뭐 공간의 확대라던가 부분에서 사용량이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량화라던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셀투팩은 기존의 CATL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에서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파트너사인 테슬라가 이 부분을 이제 내재화하는 것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캐파는 22년에 10기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내후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해요, 22년에 이게? 일단은 이제 그 프레몬트라고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 근처에 이미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 10기가 정도 건설하는 거는 뭐 캐펙스 이슈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한 상황이고 6조 원 정도 그냥 이제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게 과도한 투자 금액은 아닐 것을 일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텍사스 공장 완공 시점과 일치를 하죠. 텍사스 공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테라팩토리로 소개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제 대규모 공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초기부터 아주 이제 대용량은 아니겠지만 텍사스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이랑 지금 이제 자체 생산 배터리를 언급된 이제 생산 시점 언급된 시점이랑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이제 3테라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생소한 숫자인데 3,000기가입니다. 네. 역산을 해보면은 이제 연간 2천만 대 이상 차량을 생산하게 되는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시장을 다 먹겠다는 얘기네. 어마어마한 시장을 먹겠다. 네. 지금 9천만 대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리고 과점 사업자들이 GM, 포드,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인데, 도요타까지 해서 이제 도요타, GM,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각각 1,000만 대씩 하는 메이커였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2천만 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계획이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임을 역산으로 가정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대수에 대해서는 크게들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규모가 일단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배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걸 과연 LG화학이나 아니 다른 배터리 업체들 다 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 용량이 실제 파트너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자체 생산을 이제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일단 현대차, 기아차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생산량이 작년 이제 합산으로 10만 대, 올해 20만 대, 내년에는 이제 30만 대 후반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셀투팩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뭔가 예측을 했을 때는 이 기존의 배터리 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그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원가 절감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마진을 조기에 더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나오는 이제 EGMP 기반 전기차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배터리 스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CM811 소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 다 발주가 나간 상태고 공개도 다 된 상태인데 2022년부터는 별로 공개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2년부터 나오는 현대기아차의 이제 전기차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조합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부품 업체들이 테슬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동안 좀 여러 방송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말해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거 들어보시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기업들이 그 국내 대형 부품사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예측해 준 부분은 오른쪽 이제 하단에 있는 오른쪽 그림처럼 연간 생산량이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간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2030년이 되면 이 그래프가 좀 많이 넘어서게 됩니다. 2천만 대이기 때문에 해당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양적 성장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가 만들 수 있으면 부품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이 정도 쉽게 가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근데 이제 여기에 공급을 하는 서플라이어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2원화, 3원화, 4원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유지훈 연구원이 의견을 좀 상향했던 운송업체도 테슬라에 관련된 거고 이게 늘어나면 아주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업체 꼭 현대기아차 외에도 이렇게 했던 업체들도 관련된 거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공급하고 있는 말하면 안 되나? 정말 우리가 바이콜 했던 건데. 부품 업체들 근데 제 생각에 이미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셔서 만도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운송업체 그래서 녹음을 안 했었구나. 현대글로비스 자료 나갔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어드레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3분기 생산량은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나아가서 4분기 지금 모델 Y가 2분기 어떻게 보면 1분기 말 2분기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실제 물량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최근으로 좀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반기부터 추가 램프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은 사실 3분기에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저희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도 뭐 마찬가지 수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독일에서 공장이 추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급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양적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동차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대가 좀 많이 가속화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배터리 데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완성차가 수혜다라고 연결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좀 양적 성장 보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숫자가 좋아지는 것들을 찾다 보면 또 뭐 이런 테슬라가 일단 매출이 늘어나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국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가자 뭐 그런 취지에서 녹음을 한 거니까 지난 방송도 참고하시면서 종목들은 뭐 캐치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